자, 또 교과서 가보죠. 자, 임등치 가봅니다. 임등치. 일단 임자가 나오면 임자가 좀 복잡해요. 이? 미음이잖아, 그죠? 미음으로 이렇게 외우세요. 미음 들어가는 게 큰 임등치야. 외울 때 임등치는 미음이 생각나야 돼. 자, 그래서 항상 이제 외우는 방법은 저도 옛날에 이제 고시 공부할 때부터 그랬지만 잘 요령껏 해야 돼요. 잘 안 까먹도록 외워야 돼. 그죠? 안 까먹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노래를 만들라는 노래를. 자, 보죠. 임등치 노래방 가서 부르지 말고 집에서 불러. 자, 가보죠. 임등치는 계공입니다. 계공. 자, 보죠. 일단 금지행위 금자 나오잖아요, 그죠? 금지행위. 아까 이제 공부할 때 내가 얘기했잖아요. 또 자격 정지하고 임등치는 좀 비슷한 게 있어요. 여기 할 수 있다죠? 할 수 있다. 자, 일단 금지행위입니다. 금지행위 아까 이렇게 했죠, 그죠? 어떻게 외웠어요? 매알첩한 정직상투 시세단체. 금지행위는 소공이 하면 아까 했던 자적이고 계공이 하면 임등치야. 금. 그 다음에 이 사무소에 무자 동그라미죠. 사무소에 무. 그 다음 금이 두 개. 자, 우리 아까 자정에서도 뭐 했죠? 금이 두 개 했죠? 이때는 뭐 했어요? 금지행위하고 이는 이중 소속이고 두 개 계약서였죠. 여기 조심해야 돼. 임등치는 여기는 금은 똑같아요. 금. 그 다음에 이 두 개인데, 자, 조심해야 돼. 자, 이거는 사무소가 두 개야. 사무소가. 무자죠. 무자, 미음, 사무소. 그리고 두 개 계약서죠. 똑같은 금이 두 개인데, 사무소 두 개, 계약서 두 개. 금이 두 개, 여기 하고, 미달. 금이 두 개, 미달. 금이 두 개. 미자 들어갔죠? 미자, 미음. 금이 두 개, 여기, 미음, 미달. 등록 기준 미달이라는 거야. 등록 기준 미달. 그러니까 금이 두 개, 미달. 아까 자정은 뭐죠? 금이 두 개. 여기서 끝났어요. 그리고 서서 확인인데, 얘는 금이 두 개, 등록 기준 미달도 임등치입니다. 등록 기준 미달. 자, 그 다음 미음 들어가죠? 임시에 겸업체 안에 업무보정에 업은 이제 음으로 읽어요. 업무보정. 업무보정. 아니면 뒤에 무자가 들어가 되고 업무보정 설정 안 한 경우. 임겸업전. 자, 임겸업전. 우리 옛날에 임겸업 장군 있었잖아요, 그죠? 임겸업 장군. 임꺽정도 있었고, 임겸업 장군 전석. 임경업천을 읽자, 이거죠. 임경업천속 중개할 때 정보 공개하는 거죠. 임경업천, 임경업천, 위반, 비공개. 다음 여기는 642입니다. 642. 다음에 642 뒤에 나 6개월 초과휴업. 6개월 초과휴업. 다음 1년에 4회입니다. 4회. 업무정지하고 과태료가. 요게 이제 사회, 요건 나중에 나와. 사회는 최근 1년간, 아까 업은 절등치였죠. 여기는, 자, 보세요. 업무정지, 과태료. 업무정지와 과태료 합해가지고 네 번째 되면 과태료가 아니고 바로 임등치를 때려요. 사회 위반, 사회. 그 다음에, 자, 1년에 2회 독점규제법 위반입니다. 독점규제 시험 잘 안 나와요. 642. 6학년 4반 642. 6개월 초과휴업, 1년 4회 업무나 과태료, 독점규제법 2회 시정조심하자. 642. 자, 이거 보세요. 자, 절등치는 둘둘 삼지 나오시죠? 여기는 임등치는 642입니다. 6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휴업한 거. 6개월 초과 휴업. 다음에 사회 업정
업과 그 다음에 2회 독점법 위반입니다. 자, 그럼 교과서 한번 가보죠. 놓고 교과서가 보면 임의적 등록 취소. 자,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호 어느 안에 해당하는 경우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야 한다가 아니고. 자, 그럼 쑥 순서대로 한번 가보겠어요. 그냥 1. 제9조 사망에 따른 자 등록 기준의 미달이죠. 미달. 등록 기준 미달. 자, 그래서 금이 2개 미달이면 미달. 금이 2개 미달. 그 다음 2번이 13조 1항에 입하나 있다. 2개 이상 중개사 이무 사무소 2개 이상 이무 거기 이제 2번하고 3번을 같이 묶으세요. 비슷해요. 사무소 2개나 떴다방이나 13번이 3번이 13조의 2항 위반하 있자. 임시 중개시설을 설치한 경우. 2번에 사무소 2개나 임시 사무소나 비슷하잖아. 2개니까 사무소의 임시의 임민 겸 업체의 임입니다. 임시 시설물 설치. 떴다방이죠. 떴다방. 4번에 14조 1항 규정 위반은 자 겸업의 겸. 자, 법인이 겸업 위반이죠. 겸업 6개 위반. 겸업의 겸. 임겸 업천. 자, 5번 21조 2항 위반하여 계속하여 또 6개월 초과 휴업한 경우. 초과입니다. 이상이 아니고 6개월 초과 휴업. 6개월이 642 6번 23조 사망규정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자 줄거 보죠.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중개 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 공개한 경우. 옆에 요거 이퀄 전속 중개계약 위반입니다. 전속 위반. 전속 중개계약 해놓고 정보를 공개 안 하거나 비공개 요청했는데 공개한 경우죠. 전속. 임겸업전의 전속 위반이에요. 임겸업전. 자, 7번 26조 사망규정 위반하여 자 2개 계약서네요. 거래 계약서의 거래 금액 등을 거래 내용을 거짓 기재. 이게 이제 이중계약이냐. 업다운 계약서.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거래 계약서 작성하는 이중계약. 이중계약. 이중계약 2개. 금이 2개. 8번 30조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업무 보장이죠. 손해배상 책임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행하지 아니하고 업무 개시한 경우. 예, 보정 설정 위반 업무 보정 위반입니다. 업무 보정 임등치입니다. 자, 9번 가장 중요한 9번 33조 1항에 규정된 금지행위 한 경우. 금지행위 10개 한번 적어보죠. 자꾸 적어야 돼요. 10개 뭐였죠? 매알, 접한, 정직, 쌍투, 시세단체 뭐 10가지 금지행위 하면 금자죠. 임등치입니다. 금이 2개 미달. 다음 10번 중요. 최근 1년 내 줄거세요. 최근 1년 내 이 법에 의하여 3회 3번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 받고 다시 네 번째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자, 가로는 게 조심해야 돼. 가로 요 제1항 제8호 해당하는 경우. 요거 뭐냐면 업은 절등치라는 거. 요거 절등치 빼고 아까 했죠. 최근 1년 내입니다. 1년 내 이렇게 하면 절등치라 그랬죠. 삼진아웃 쓰리아웃 체인지. 요거 빼고 이제 사입니다. 최근 1년 내 사에 자 과 이것도 임등치고 업 이것도 임등치야. 4번 합해 가지고 업과 가가 4번 이상 되면 임등치입니다. 다음 업 이건 아니야. 업은 절등치야. 과태료 4번 임등치. 업과 합해서 4번 임등치입니다. 4회
그 다음에 11번이 이제 독점법 이해 위반. 11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줄여서 독점법 51조 위반하여 같은 법에 따른 처분을 자 줄거세요.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받은 경우 그 시정 조치를 2번 이상 받은 거예요. 시험 안 나와요. 독점법 2회 위반. 독점법 2회 위반. 독점법 2회 위반. 조금 외우는 방법이 조금 어렵지만 금이 2개 미달되고 임경업전 안 읽었고 그 다음에 642 요게 이제 임등치입니다. 미음이 많이 들어가 금지에 금 이 2개 자 미달에 미 임경업에 임겸업전 642 요게 임등치입니다. 임등치. 자, 밑에 보죠. 3번. 등록 절차는, 자, 취소니까 사전에 청문 실시해 청문, 등록 관청은 개설 등록 취소하고자 하는 청문 실시해야 됩니다. 다음, 양가로 하면 등록 취소하면 등록증 반납해야죠. 등록증 반납. 며칠 내라 그랬죠? 7일 이내. 그 두 번째, 세 번째 줄.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 취소 처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다가 정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점 조심하고. 자,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저 뒤에 문제 한번 가보죠. 절등치, 임등치. 247 와보세요. 자, 이 법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 하여야가 포인트야. 하여하니까 뭐야? 절등치 찾아라는 거. 절등치. 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 모두 그런 것은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절등치. 어떻게 배웠죠? 부양지 결격, 부양지 결격, 부양지 결격, 2, 3 사망해서 아니죠. 보죠. 기억. 개업 공인중개사 법인 해산 나왔네. 법인 해산. 정확하고 해산. 한 개 더 적어 뒤에 사망. 무조건 개인은 사망, 법인은 해산 나오면 절등치입니다. 니은 개업 공인중개사 거짓 나왔네. 거짓으로 중개사무 개설 등록했네. 거짓 부정 등록이죠. 거짓 부등 절등치입니다. 절등치. 이거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중 등록, 이중 등록 절등치 두 개 다 취소시켜야죠. 둘둘삼진. 리얼. 개업 공인중개사 개설 등록 후 금고 이상 집행유예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게 된 경우. 이거 뭡니까? 결격이죠? 결격이니까 절등치입니다. 저 못하네요. 이제 결격 사유도 외워야 돼. 그러니까 결격 사유는 개설 등록 결격 사유인데 나중에 이제 발견되면 절등치가 됩니다. 절등치. 개설 등록 결격 사유. 자, 프린트물 보세요. 결격도 한번 보죠. 맨 뒤에 3페이지. 반드시 외울 건 뒤에 다 정리해놨어요. 요것만 달달 외워도 그냥 한 10개 이상 맞춰요. 10개, 13개. 자, 맨 밑에 법 10조 등록 결격 사유. 자, 등록 결격은 개공, 소공, 보조원 다죠? 자, 1. 제한 능력자 3명 누구죠? 미한성. 옆에 아닌 사람 동의나 성인어제 적용 안 되죠? 피특정 의견은 결격 아니다. 이 파산자, 당연히 복권되지 않은 자가 파산자입니다. 뒤에 옆에 개인의 세액은 결격 아니다. 개인의 세액은 결격 아닙니다. 자, 다음 3번 이 법 위반이죠. 이 법 중개사법 위반 얼마 이상 벌금? 3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받은 자입니다. 선고받은 자는 3년간 결격입니다. 이때 양벌 규정으로 벌금 받은 경우는 적용 안 됩니다. 양벌 규정은 이제 자 고용인이 잘못해 가지고 개공이 양벌 규정으로 300만 이상 맞아도 결격 아니에요.
그 다음 4번. 요게 가장 중요하죠. 모든 법에서 자, 금고 이상이야. 금고 이상 실형 선고받고 집행 종료나 면제된 후 3년간 결격이죠. 3년간 결격. 3년. 감옥에 들어갔다. 그러면 나와서 3년간이다. 다음, 가석방은 거기다가 자녀형기 더하기 3년입니다. 가석방은 자녀형기 더하기 3년이고, 특사는 3년이죠. 특사 3년. 그러나 일반 사면은 결격 아닙니다. 일반 사면은 결격 아니고, 공소시효 완성은 결격이 아닙니다. 감옥에 안 들어갔으니까. 다음 5번 중요. 집행유예는 전과자니까 집행유예 선고는 집행유예 기간 더하기 몇 년 더 경과해야 돼? 2년 더 경과해야 됩니다. 선고유예는 자, 결격이 아닙니다. 선고유예는 전과자가 아니에요. 땅 안 때렸으니까 전과자 아닙니다. 다음 6. 자격 취소받고 3년. 7. 등록 취소받고 3년. 3번에 자격 정지는 그 기간 내, 업무 정지도 그 기간 내 6개월 내죠. 10번 업무 정지 사유 발생할 당시 법인의 임원 사원은 그 정지 기간. 마지막 11번에 결격 사유 있는 임원 사원이 있는 경우, 이때는 2개월 해소시키면 결격이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럼 다시 문제 가보죠. 자, 04. 이 법령상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 개설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 하여야 절등치네요. 절등치. 1번 절등치.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 정지 나왔죠. 정지기간 중에 중개업했죠. 이는 절등치죠. 부양지 결격이니까 정지기간 중. 2번 개인인 개업은 사망해산 절등치 기. 3번 개업공인자 이중중개사 이중사무소 무자 나왔네. 임등치입니다. 이중중개사 절등 임등치죠. 이거는 이중사무소 임등치죠. 이중사무소 임등치인데 이 뭐야? 이 법에서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로 명시되지 않은 거. 답이 3번인데요. 임등치. 에? 다음 4번 개업공인자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 임시. 이것도 임등치고. 문제가 뭐 잘못된 것 같은데. 다음에 5번에 개업공인자 최근 1년 이 법의 2위 이상 업무정지 받고 다시 이건 절등치고. 말을 잘못했네. 3번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이중 등록이네요. 등록. 사무소 2개가 아니고 이중 등록이니까 절등치가 맞아요. 그리고 4번, 여기는 답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천막 그 밖에 이동이요 임시시설. 네, 요게 임등치입니다. 답이 4번이고, 네, 나머지는 다 절등치 맞아요. 답이 4번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임등치를 마치고 다시 오세요. 이제 가장 쉬운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는 다른 거 다 외우고 나서 이제 외우세요. 업무정지는 가장 약한 거니까. 자, 업무정지 가보죠. 프린트물. 자, 업무정지는 가장 다른 거 다 외우고 나서 이제 외워야 됩니다. 자, 업무정지는 일단, 자, 조심할게. 자, 아까 배웠던 임등치 있죠? 임등치 사유는, 자, 임등치를 때려야 되고 또는 업무정지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걸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 임등치, 임의적 등록 취소였죠, 그죠? 임등치에 해당하면 등록관청이 임등치를 해도 되고 업무정지를 해도 돼요. 그래서 먼저 임등치를 먼저 외워야 돼요. 자, 업무정지는, 자, 임등치 사유. 아까 임등치 사유 외웠죠? 임등치가 어떻게 외웠어요? 임등치.
금이 2개고요. 금이 2개 미달, 금이 2개 미달, 임겸업전, 임겸업전, 642, 642. 그 임등치 사유가 되면 임등치를 때려도 되고 또는 업무정지를 선택해도 돼. 그래서 이제 임등치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고용인 결격입니다. 자, 개공 자신의 결격이 아니라 고용인 결격 사유 있으면 업무정지입니다. 고용인. 근데 고용인을 미성년자 고용했다. 이건 2개월 내 해소 안 했을 때야. 그 다음 정보를 거짓 공개, 정보 거짓 공개, 정보 거짓 공개. 그 다음 인장 등록 안 했죠. 안 한 게 많아요. 이거는 업무정지는. 그래서 임결정인, 여기 먼저 기억해야 돼. 임등치, 고용인 결격, 정보 거짓 공개, 인장 등록 안 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자 5개 서서 이렇게 옵니다. 전속 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잘라주세요. 요거 서서 서면 작성 안 한 경우 또는 뭐 보존 안 한 경우, 그 다음에 서명날인 2개, 서명 및 날인, 서명 및 날인 안 한 경우. 요게 이제 가장 많이 나와. 서서 이렇게 하면 5개죠. 자, 이걸 자, 이 서시 양식 사용 안 한 게 뭐죠? 전속 중개계약서, 전속 거래계약서, 아니야, 앞에 전속 중개계약서, 그 다음 우리 순서대로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경우죠. 전속 중개계약하고 확인서를 몇 년 보존하죠? 3년. 거래계약서 5년 보존 안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서명 및 날인, 서명 및 날인. 어디죠? 확인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죠. 5개. 서서 업정. 이게 이제 가장 많아요. 그 다음에 최근 1년간 3회 업과입니다. 업무나 과태료. 최후 3회. 자, 업무정지, 과태료 이렇게 되면 세 번째니까 과태료가 아니라 업무정지가 됩니다. 3회. 아까 이게 4회가 되면 뭐였죠? 임등치였잖아. 그거 달라요. 4회가 되면 임등치, 3회가 되면 업무정지입니다. 업정이야. 그 다음에 1회 독점법 위반이죠. 1회. 아까 2회 위반하면 임등치였잖아. 업무정이 가장 약해요. 그다음 감독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다음 부칙 6조 우리 중개인이 업무지역 위반이죠. 안동 중개인이 서울 물건 업무하면 업무정지입니다. 자, 그 밖에 가벼운 위법 위반들입니다. 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서서야. 업무정지는 서서 그리고 임등치하고 업무정지는 선택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고, 인장 등록 안 했다 업무정지. 자, 밑에 당구장표에 3개 나오죠. 최근 1년 내 1회 2회 과태료나 업정은 그대로 때립니다. 자 1년 내 과태료 그러면 과태료야. 업무정지 그러면 업무정지야. 그래서 과태료 업정 그대로인데, 이제 세 번째, 최근 1년 내 세 번째 업과가 되면 업무정지. 상습범위야. 업과가 그러면 업무정지, 과과가 업무정지입니다. 그런데 4번 되면 임등치라고 그랬죠. 4번은 임등치. 자, 가장 중요해. 3번 업은 절등치야. 먼저 거꾸로 해보면 강력한 부터 업 절등치. 과가가 4번 임등치, 과가가 3번 업무정지.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이제 업무정지입니다. 자, 교과서 보죠. 교과서 보면 업무정지 외우는 방법입니다. 자, 1. 업무정지 사유는, 자,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같고 어느 한에 해당하는 경우는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뭐 당연히 그 옆에 법인인 개공은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따로따로 업무정지 명할 수 있습니다. 자, 순서 가보죠. 1번 제10조 2항 규정에 위반하여 제1호부터 11호까지 어느 한에 해당하는 자를 소공이나
보정으로 둔 경우, 이게 바로 고용인 결격 사유입니다. 자, 고용인 결격 사유가 있으면 업정이야. 업정. 전과자를 만약에 소공이나 보전으로 고용했다. 그러면 업무정지고, 다만 2개월 내야, 다만 그 사유가 발생한 후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결격이 아니죠. 2개월 내 고용해서 잘랐어요. 자, 2번 마이너 인장 등록하는 거. 제16조 규정에 위반하여 인장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 사용하면 업정이야. 아까 소공은 뭐였죠? 소공은 인장 등록 안 하면 자격 정지잖아. 인장은 두 개입니다. 소공이 안 하면 자격 정지, 개공이 안 하면 업정입니다. 3번 23조 2항 규정에 위반하여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자 줄거세요. 전속 종계계약 서면 작성하는 거죠. 종계계약서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 종계계약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년 보존 안 했죠. 서서 4번 24조 7항 규정에 위반하여 중개 대상물에 관한, 자 줄거보죠. 대상물 정보를 거짓 공개, 거짓말로 정보 공개하거나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공개를 의한 중개 대상물에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빨리 알려주지 않은 경우, 해당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자, 거래를 완성해 놓고 나 완성했으니까 컴퓨터에서 내리시오 라고 통보하지 않으면 업정입니다. 자, 6번도 서서 제25조 3항 규정에 위반하여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서면 교부하지 않거나 3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서면 7번 25조 4항 규정에 위반하여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 서명 날인 안 했죠? 서명 날인. 8번 제26조 1항 규정에 위반하여 적정한 거래계약서를 작성, 서면 교부하지 않거나 5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서서. 다음 9번 서명 날인 26조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은 경우, 서서. 자, 10번 약한 거 37조 1항에 따른, 자 보고하라, 자료 제출하라,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하는 경우, 이게 감독 명령 위반이죠. 감독 명령 위반 업정입니다. 다음 38조 2항 각 권한에 해당하는 경우, 그걸 적으세요. 임등치 사유가 있는 경우, 임등치 사유가 있는 경우는 업정하고 선택한다는 거야. 임등치. 그래서 11번이 가장 중요해. 임등치 사유가 있으면 임의적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랑 선택합니다. 다 12. 최근 1년 이내 3회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받고 다시 과태료, 세 번째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 경우, 과거가 업무정지, 과거 업무정지 3회. 13. 개공이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개공사가 독점규제법에 위반하여 그 처분을 받은 게, 이건 1회 처분입니다. 독점법 위반 1회 처분받으면 업정, 2회 처분받으면 임등치. 마지막 1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고 약한 거죠. 업정입니다. 그런 점을 조심하고요. 자, 이번에 업무정지 기준은 일부러 애우지 마세요. 네. 이렇게 되겠고, 자 다음 페이지 4절에 시효제도 보죠. 시효제도. 자, 우리가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못하게 하는 걸 시효제도로 가리. 시간이 경과되면 못하는 거, 이제 3년짜리 다 한 게 있어요. 1 줄거세요.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는 3년 지나면 업무정지 처분을 못해. 자, 업무정지 처분은 업무
정지 사유에 은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3년 동안에 크게 치세요. 3년이 지난 때는 업무 정지할 수가 없다. 나머지는 시효 제도가 없어요. 뭐 자격 취소, 자격지 이런 건 없는데 업무 정지는 업무 정지 사유 발생하고 3년 지나고 나면 그 다음 날 발견해도 업무 정지 못 되면 약한 거니까 시효가 3년입니다. 업무 정지는 3년 지나면 할 수가 없어요. 나머지는 시효 제도 없어요. 2번 자격 정지,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지정 취소는 시효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5년, 10년이 지나도 할 수 있어요. 업무 정지는 3년 지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뭐 청문 아까 정리했고 밑에 박스로 정리하겠어요. 맨 밑에 청문 사유 취소 3가지죠. 지정 취소, 자격 취소, 등록 취소는 청문 실시해야 돼. 자, 그다음 청문 실시 안 하는 것, 취소가 아닌 것들, 뭐 자격 정지, 업무 정지, 과태료 안 합니다. 행정행위 맨 밑에 줄거 사망 해산, 사망 해산은 청문하지 않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행정처분 정리 한번 하죠. 자, 맨 위에 약한 것부터 나오네 보죠. 업무 정지는 권한은 등록관청이죠. 그 대상은 개업 공인중개사. 업무 정지는 할 수 있다죠. 할 수 있다. 의견 제출 지우세요. 보지 마세요. 할 수 있다. 다음 등록 취소입니다. 권한은 등록관청이 개공에게 절등치는 반드시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임등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취소니까 청문 실시. 청문 실시하죠. 청문 실시입니다. 청문 실시. 다음에 이제 간판 철거해야죠. 간판 철거. 등록 취소도 했으니까 간판 철거하고 등록증 며칠 내 반납? 7일 내 반납. 자, 그 밑에 자격 정지는 시도지사가 동그라미 대상은 소공만입니다. 소공한테만 자격 정지 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지우고. 다음 밑에 자격 취소.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에게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청문 실시하고. 보고는 살짝 지금 며칠 내 보고? 5일 내 보고해야죠. 누구한테? 국장에게 보고, 시도지사에게 통지. 5일 내 보고, 5일 내 보고. 다음 자격증 반납. 다음 청문은 취소니까 청문해야 되고. 다음 지정 취소는 국장이 하는 거죠. 국장 대상은 거래정보 사업자. 거래정보 사업, 우리 한방이죠. 거래정보 사업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청문 실시하죠. 자, 밑에 그 행정처분 내용 정리 갑니다. 중요 표시 1번. 개공사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은 등록관청만 갖고 있습니다. 등록 취소, 업무 정지는 등록관청만 할 수 있어요. 다음 2번에 자격 정지 대상 누구만이죠? 소공만이죠. 소공. 소득공인중개사만 대상입니다. 자, 3번 중요. 자격 취소 처분만 보고사항입니다. 왜 보고한다 그랬어요? 시험 못 치게 하려고 시험 시행기관장인 국장에게 보고합니다. 다른 것은 보고 없어요. 다음 4번에 간판 철거하는 건 딱 한 가지. 등록 취소입니다. 등록 취소 당하면 간판을 철거합니다. 등록 취소. 두 개 더 적어봐. 간판 철거 어떻게 해왔죠? 이배치 이거죠. 이배치. 이가 뭐죠? 사무소 이전, 폐업, 등록 취소. 그 3가지만 간판 철거 사유예요. 다음 5번에서 자, 행정처분 반납하는 거 정 반납이죠. 무슨 정? 자격증하고 등록증 반납 7일 내죠. 7일 내. 등록 취소 처분하고 자격 7일 내입니다. 다음 6번에 공인중개사 협회 통보할 사항은 등록 취소하고 업무 정지입니다. 등록 취소하고 업무 정지만 등록관청에서 했으니까 협회에다가 지체 없이 통보합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에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성계 땡땡 적어 1년입니다. 자, 1원칙 갑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개공이 21조에 따른 자 읽어보죠. 폐업신고 후 제9조에 따라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때는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 지위를 그대로 승계를 해야 됩니다. 그대로 이어받아야 돼. 왜냐하면 자 장난치는 걸 막으려는 겁니다. 1년간입니다. 1년간. 자 이번에 행정처분 효과에서 자 1. 처분일로부터 1년간입니다. 1년간. 폐업 신고하기 전에 개업공인중에 대하여 업무 정지 처분하고 과태료 처분, 업무 정지하고 과태료 처분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 효과는 처분한 날부터 1년간 다시 개설 등록한 자에게 승계됩니다. 아까 했잖아요. 왜 그래요? 항상 최근 1년간 이거잖아요. 1년간 업 하면 뭐였죠? 절덩치. 최근 1년간 과 하면 임등치. 그 다음에 과 하면 뭐였죠? 네, 업무정지였잖아. 그러니까 요게 이제 1년간 합하니까 업무정지와 과태료는 1년간 승계됩니다. 중간에 폐업을 해도. 자, 그런 걸 막으려는. 자, 1년간 처분한 날부터 승계됩니다. 그 점을 조심해야 돼요. 처분한 날부터 1년간입니다. 자, 양가로 1번 줄거세요. 1년간 승계됩니다. 1년간 승계. 자, 가끔 내보죠. 1년간. 자, 갑니다. 폐업 신고 전에 개업공인에 대하여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 처분 사유나 과태료 처분 사유를 행한 행정처분 효과는 처분한 날부터 1년간이라고 그래서 처분을 1년간 다시 개설 등록한 자에게 그대로 이어지는 승계된다. 그 밑에 중에 표시하세요. 예, 나오죠. 개업공인중개사가 2020년 11월 16일 날 이 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어요. 그리고 21년 12월 16일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그럼 폐업 신고를 하였다가 21년 10월 15일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였다면 자 그러면 재등록 일자가 과태료 언제 때렸어요? 20년 11월 16일이죠. 그때부터 1년간 승계된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은 언제 개설 등록했죠? 21년 그럼 1년 넘었죠. 1년 넘었으니까 과태료 승계되지 않습니다. 1년 넘었으니까 1년간만 승계가 돼요. 1년간만. 이게 이제 날짜가 잘못 21년 12월 16일 폐업 신고했다가 그게 2021년 10월 15일이 아니고 2022로 바꾸세요. 22. 자, 폐업을 언제 했어요? 21년 12월 16일 폐업 신고했죠? 폐업 신고하면 다시 하는 건 이거보다 늦어야죠. 22년 한 12월 이렇게 22년 10월 15일 이렇게 22년 오타 나갑니다. 10월 15일 그 뒤에 이자를 바꿔야 돼. 2022년 10월 15일 개설 등록했죠. 그러면 처분 언제 받았어요? 20년 11월 15일이니까 21년 11월 15일 이상 넘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1년 넘었죠. 1년 넘었으니까 승계 안 됩니다. 오타난 거예요. 22년 아니 폐업보다 이게 늦으면 안 되지. 22년 10월 15일. 자 3번 갑니다. 입안행위 승계했고요.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양가로 2번 좀 외우랍니다. 행정처분 할 수 없는 거 그 2개. 자 다음은 행정처분 못하는 거. 자 1. 폐업 신고한 날부터
폐업 신고부터 다시 중개사 개설 등록한 날까지 이게 폐업 기간이라고 그래. 폐업 기간이 3년 초과하고 나면 아무것도 행정처분 못해요. 폐업 기간이 3년 초과하고 나면 앞에 했던 거 못합니다. 폐업 기간이 3년 경과하면 아무것도 못 때려요. 2번 또 폐업 신고 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줄거세요. 업무정지에 해당하면 폐업 기간이 1년 초과하면 업무정지 못해요. 자, 다시 해봅니다. 폐업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뭐 못해? 업무정지 못해요. 폐업 기간이 3년 넘으면요 아무것도 행정처분 못해요. 이건 폐업했을 때 얘기야. 폐업 기간이 3년 넘으면 아무것도 못 때리고 폐업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업무정지는 못 때립니다. 자, 그럼 오른쪽 문제 보세요. 예를 들어 개업공인중개사가 20년 8월 1일 국토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 체결했네요. 전속중개계약 위반했죠? 써서 뭐야? 업무정지 사유잖아. 업무정지 사유니까 20년 9월 1일 폐업 신고를 했어요. 폐업 신고. 그러면 폐업 기간이 1년 지나면 업무정지 못 한다는 거야. 근데 폐업 기간이 9월 1일 폐업했다가 21년 10월 1일 개설 등록했어요. 폐업 기간이 얼마야? 1년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1년 1개월이죠? 1년 넘었으니까 업무정지 못해요. 다시 사유설 등록하면 등록관청은 업무정지할 수가 없다. 왜? 폐업 기간이 1년을 넘었으니까. 그래서 업무정지를 못합니다. 다시 옵니다. 자, 폐업을 안 했어요. 폐업을 안 하면 몇십 년 가도 할 수 있어. 딱 한 가지는 못해. 뭐는요? 업무정지는 3년 지나면 못한다 그랬잖아. 자, 폐업을 안 했는데 행정처분 못하는 것은 업무정지야. 업무정지는 3년 지나면 못합니다. 근데 중간에 폐업을 했어요. 폐업을 하면 폐업 기간이 3년을 지나면 아무것도 못해. 나 폐업 기간이 1년 지나면 업무정지는 못해요. 그걸 잘해야 돼요. 자, 업무정지는 폐업을 안 하면 1년 아니라 3년입니다. 3년간 지나면 못하고 폐업했다 그러면 1년 폐업하면 업무정지 못해요. 자, 그 문제 한번 가보죠. 자, 다음 페이지 가보면 5번 문제 보세요. 5번 이 법상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성계에서 옳은 것 1번 폐업 신고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경우는 뭐예요? 사람이 다르죠. 사람이 다르면 성계하지 않습니다. 거지는 성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 거 성계하는 거지 남의 거는 성계할 수가 없죠. 다음 2번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공개한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 처분이죠. 그 처분에 대한 불복 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간 다시 개설 등록한 자에게 성계된다. 잘못됐죠? 언제부터 1년에 그래서 처분한 날부터 1년이잖아. 거기 틀렸죠? 불복 기간이 지난 날 1년이 아니고 처분한 날부터 1년. 처분. 그러니까 업무정지 처분한 날로부터 1년간 개설 등록한 자에게 선고합니다. 처분한 날부터 1년에 처분, 업무정지 처분. 불복기간 지난 날이 아니고 거기 틀렸고 다음 3번 폐업 신고 전에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폐업 기간이 몇 년 지나 못하죠? 1년 지나야죠. 6개월인 경우는 할 수 있죠. 6개월인 경우는 재등록 개업공개사에게 위반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업무정지는 폐업 기간이 1년 지나야 못해요. 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할 수 있다. 4번 재등록 개업공개정지자에 대하여 폐업 신고 전에 업무 정지죠. 성지가 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행정처분할 때는 당연히 폐업 기간과 폐업 사유 등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폐업 기간이 1년 지났는지 3년 지났는지 고려해야죠. 답은 5번이 되겠네요. 개공사 22년 4월 1일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어. 4월 1일이야. 그럼 1년간이죠. 폐업 신고를 하고 23년 3월 2일 다시 개설 등록했네요. 1년 지났어? 1년 안 지났어요? 1년 안 지났으니까 효과 성계돼야죠. 그 처분의 효과는 성계가 된다. 그래서 과태료 맞는다는 거야. 자, 그래서 업무 정지하고 과태료는 일단 갑니다. 자, 폐업 기간이 1년 지나면 못 때려요. 그 처분을 듣고 1년 지나면 못 때립니다. 자, 오른쪽 가보죠. 6번. 이 법상 행정제재 처분 성계 옳은 것 모두 고른 것. 자, 갈라보자. 옳은 거 기억. 폐업 신고 전에 개업공유정에 한 업무 정지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몇 년간이라 그랬죠? 2년간이 아니라 1년간이죠. 1년간 재등록 개공에게 성계가 됩니다. 항상 성계는 처분한 날로부터 1년입니다. 예, 기억 틀렸고. 니은 폐업 기간이 2년 초과한 재등록 개업공유자에 대하여 2년입니다. 2년 폐업 신고 전 중개사무소 업무 정지사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는 업무 정지죠. 1년 초과했으니까 모텔이죠. 2년 됐으니까 행정처분할 수가 없다. 예, 업무 정지 못합니다. 디귿 폐업 신고 전에 개업공유중개사에게 과태료 부과처분의 효과는 과태료 1년이죠. 그 처분한 날부터 10개월이 된 때는 당연히 성계돼야죠. 재등록한 개업공유자에게 성계가 됩니다. 1년 안 넘었으니까. 리얼 폐업 기간이 3년 6개월이 지났네. 그럼 3년 초과됐으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 때립니다. 재등록 개업공유자에게 폐업 신고 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다. 자, 먼저 외울 게 이렇게 돼요. 이게 폐업 신고를 안 했다. 폐업 신고를 안 하면 자 뭐죠? 업무 정지는 몇 년 지나 못 때린다 그랬죠? 3년 경과하면 못 돼요. 폐업 안 했을 때. 요거는 폐업 안 했을 때 얘기고. 자, 폐업을 했다 중간에. 자, 폐업을 하면 폐업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뭐 못해? 업무 정지 과태료 못해요. 이 앞에 거 있던 거. 자, 왜냐하면 우리 최근 1년 이내에 이거 했잖아. 최근 1년 내에 업과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그 다음에 폐업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아무것도 못해. 폐업 기간이. 자, 아무것도 못합니다. 등록 취소도 못하고 업무 정지도 못하고 과태료도 못하고. 그렇게 폐업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벌칙하고 과태료 가서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